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민수가 꽃다발을 들고 아버지 김정호 앞에 섰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친 정호의 퇴직식 날이었죠. 민수야, 고맙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었어. 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온라인 쇼핑몰 말이에요. 자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정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아버지 퇴직금으로 도와주마. 하지만 10년 후 길거리에서 구걸하듯 살아가던 민수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정호의 충격적인 고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회사를 망하게 한 게 아버지야. 과연 정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짜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민수가 꽃다발을 들고 아버지 김정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정호의 퇴직식이었죠. 30년간 성실히 다닌 중견기업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었어. 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58세의 정호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은 그의 평생 결실이었죠. 동료들이 하나둘 정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편히 지내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호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9살의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취업에 계속 실패해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던 정호였죠. 아버지, 오늘은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호도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 정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온라인 쇼핑몰 말이에요. 민수의 눈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데 제가 마케팅 쪽으로 공부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정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젊은 친구들이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냐?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초기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정호는 순간 놀랐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아버지 퇴직금으로 도와주마. 정말요? 민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아들 사업인데 뭘 그래. 성공하면 우리도 좋은 거 아니야. 정호는 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가 아내 박순희에게 이야기하자 순희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쳤어요? 평생 모은 돈을 그냥 줘버리겠다고? 순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사업인데 뭘 그래. 성공하면 우리도 좋은 거잖아. 정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망하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순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믿어보자. 이번이 민수에게는 기회야. 여보,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1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순이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순이야, 나도 걱정돼. 하지만 우리 아들이야.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 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박이모를 만났습니다. 박이모는 순이의 언니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제부 민수 사업 도와준다면서요? 박이모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이니까 도와줘야지.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부, 요즘 자식들 믿으면 안 돼요. 사업이라는 게 워낙 위험하고. 박이모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달라. 착한 아이야. 정호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세요. 박이모의 걱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웃들도 정호의 결정에 대해 한마디씩 했습니다. 김 과장님 참 좋은 아버지세요. 아들이 효자네요.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수가 열심히 할 거예요. 정호는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은행에 가서 퇴직금을 인출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죠.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을 아들에게 모두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돈을 건네며 정호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돈은 아버지의 평생이야. 꼭 성공해야 한다. 네, 아버지.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어요. 민수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민수는 돈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정호의 눈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죠. 하지만 아들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민수가 성공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효자인 아들이 부모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민수야, 첫 달 매출이 어떻게 나왔어? 정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500만 원 나왔어요. 민수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Y커머스 쇼핑몰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어섰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죠.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호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퇴직 후 특별히 할 일이 없던 정호는 자주 민수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30년 직장 경험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죠. 김 과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정호는 직원들을 자식처럼 챙겼습니다. 정말 아버지 같으세요. 직원들은 정호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강 사장도 가끔 사무실에 놀러 왔습니다. 강 사장은 정호의 옛 직장 동료로 현재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정호야, 내 아들 사업 잘 되는구나. 부럽다. 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고맙지. 민수가 열심히 해서 그래.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효자네. 나는 언제 이런 걸 해볼까? 강 사장은 부러워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민수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 이지은을 사귀기 시작한 것이죠. 지은이는 대기업 임원의 딸로 세련되고 교육받은 여성이었습니다. 민수야, 여자친구 소개 좀 해달라. 정호가 말했습니다. 아, 네. 곧 소개해 드릴게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지은이를 처음 만난 날, 정호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민수 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지은이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우리 민수 잘 부탁드려요. 정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지은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지은이는 별로 말이 없었죠. 지은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마케팅 쪽 일하고 있어요. 지은이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민수랑 같은 분야네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은이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은이가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왜 매일 회사에 오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면 직원들도 눈치 보이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전문적이지 못해 보여요. 지은이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요? 민수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투자자들은 까다로워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요. 지은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박 이모가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죠.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민수 돈 많이 버나 봐. 박 이모가 말했습니다. 왜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방금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차도 외제차더라. 박 이모가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사업이 그렇게 잘 되나 봐요. 순이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박 이모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리고 박 이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사업이 정말 잘 되는구나. 박 이모가 너 고급 레스토랑에서 봤다던데.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지은이랑 식사한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네. 정호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정호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져서요. 혹시 집에서 좀 쉬시면 어떨까요? 민수의 말에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방해가 되냐? 정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해서 회사 이미지를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정호는 섭섭했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칠 만에 받은 민수의 전화였습니다. 그냥 지내지 뭐. 너는 바쁘지?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좀 바빠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아버지와의 연락을 줄여갔습니다. 사업 상황도 잘 알려주지 않고 집에도 늦게 들어왔죠. 정호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요즘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냐? 정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바빠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들고. 민수의 대답은 성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정호는 아쉬워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민수는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정호가 우연히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민수가 지은이와 함께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는 최신형 벤츠였고 지은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게 뭐지? 정호는 의아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되나? 하지만 왜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을까? 정호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 회사 앞에서 봤는데 고급차 타더라. 정말요? 사업이 대박 났나 봐요. 순이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할까? 정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겠죠.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호기심에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대표이사가 민수에서 이지은으로 바뀌어 있었고 지은이의 아버지 회사가 대주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정호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이게 뭐냐? 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설명하기 복잡해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당장 만나자.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알겠어요. 카페에서 만나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부자 민수는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커지려면 더 큰 투자가 필요했어요. 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지은이가 대표를 맡는 거였어요. 민수의 말에 정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가 투자한 돈은? 정호가 물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몫으로 주식을 좀 드릴게요. 민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주식? 내 퇴직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주식이 얼마나 되는데?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 정도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 너 정말 미쳤구나.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봐요.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평생 돈 1억 5천만 원이 5%라고? 정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5%라도 나쁘지 않아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너 정말 변했구나. 정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민수의 말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말이죠. 강 사장을 만나서 하소연했습니다. 정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별로야. 민수가 문제가 좀 있어서. 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5%만 준다는구나. 정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말이 되냐? 강 사장이 분노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은혜를 모른다니까. 강 사장이 한탄했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나 봐. 정호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강 사장이 위로했습니다. 박 이모도 이 소식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제부, 그런 식으로 당하면 안 되죠. 박 이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뭘 어떻게 해. 정호가 체념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순이가 물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곧 예식장 예약할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도 만나 뵈야겠는데. 정호가 말했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민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때 말인데요. 뭔데? 정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이 조용하게 하고 싶다고 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용하게? 정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친족들만 간단하게 하고 싶다고 하세요. 민수의 말에 정호와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친족 아니냐?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격식을 차리고 싶다고 하세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정호 부부는 별도 테이블에 앉혀졌습니다. 신랑 어머니, 아버지세요? 지은이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친구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은이의 부모는 정호 부부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죠. 이 회장, 우리도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은이 어머니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간단히 하자. 이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모든 걸 다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말이죠. 신혼부부가 본가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순이가 당황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면 안 될까요? 지은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순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정호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지은이가 무서워해요. 민수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뒤에서 시부모를 바라보며 눈을 굴렸습니다. 우리 수준이랑 안 맞아요. 지은이가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정호 부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민수가 마련해준 원룸 전세는 고작 보증금 5천만 원짜리였죠. 평생 살던 집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이웃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김 과장님, 왜 이사 가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요. 정호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부모님이 나가세요? 아주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젊은 부부만 있는 게 좋다고 해서요. 정호의 대답에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봐.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이모가 이사 도우러 왔습니다. 제부, 이게 말이 돼요? 박 이모가 분개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뭘 어떻게 해. 정호가 체념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해요. 박 이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도 이런 일 당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박 이모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믿고 평생 돈 다 줬더니 이런 꼴이 되네. 순이가 한탄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명절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민수야, 추석인데 언제 와? 정호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부모님 댁에 가야 해서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보냐? 정호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석 당일 정호와 순이는 둘만 쓸쓸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간소하게 준비한 차례상이었죠. 여보, 작년 이맘때만 해도 민수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땐 참 좋았는데. 정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이모가 차례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부, 언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요. 박 이모의 배려였습니다. 고마워. 박 이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순이가 고마워했습니다. 생신에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60번째 생일이었는데 말이죠. 민수야, 아버지 생신인데. 정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야 간단한 문자가 왔죠.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호는 문자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강 사장이 생신상을 차려주러 왔습니다. 정호야, 생일 축하한다. 강 사장이 소주를 들고 왔습니다. 고맙다. 정호가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안 와? 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바쁘다고 하네. 정호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은혜를 모른다니까. 강 사장이 분개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저씨, 경비일 해보실래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첫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관리소장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하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정호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정호, 동료 경비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김 형님, 처음이시죠? 옆자리 경비원 박 씨가 말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호가 인사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박 씨가 격려했습니다. 밤샘 근무는 힘들었지만 정호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를 보며 순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몸은 괜찮아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살아야지.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순이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나이가 뭐 대수야.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정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였죠. 박 이모가 자주 반찬을 갖다 줬습니다. 언니, 제부 힘내세요. 박 이모가 격려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순이가 감사해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정호는 우연히 민수의 회사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료 경비원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형님, 이 회사 아시죠? Y커머스요. 박 씨가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정호가 신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CEO 김민수 씨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연매출 100억 원을 넘어서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호는 신문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정호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나 공부 좀 해볼까 해. 정호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공부요? 무슨? 순이가 의아해했습니다. 법률이랑 사업 관련된 것들 말이야. 정호가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어서. 정호는 자세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순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해보고 싶어? 정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봐요. 순이는 남편을 지지해줬습니다. 도서관이 정호의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죠. 사서가 정호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공부하러 왔어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매일 오시다니. 사서가 감탄했습니다. 늦게라도 배우는 게 좋죠.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공부하세요? 사서가 궁금해했습니다. 법률하고 회계 쪽이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공부하시네요. 사서가 놀랐습니다. 법률서적 코너에서 정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회사법, 상법, 세무 관련 서적들을 섭렵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공부하는 정호를 보며 다른 이용자들도 감탄했습니다. 3년 후 정호는 회계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61세의 나이였죠.
시험장에서 정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수험생들이 정호를 신기하게 바라봤죠.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한 수험생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여보, 합격했어요. 정호가 기뻐하며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순이도 기뻐했습니다. 이어서 세무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말이죠. 강 사장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호야, 정말 대단하다. 강 사장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의 회사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했죠. 공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매출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어. 정호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더 자세히 파보니 회사가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부정수급한 흔적이 있었죠. 또한 직원들의 사대보험 미가입, 야근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항들도 즐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구나. 정호는 분노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정호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관련 법령을 공부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 변호사는 정호보다 어렸지만 실력 있기로 유명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들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아들 회사를요? 한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한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비는 얼마나 될까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변호사의 대답에 정호는 감동했습니다. 어르신의 정의감에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한 변호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 사장과 만나서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정호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 해. 이대로 두면 안 돼.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인데. 강 사장이 망설였습니다. 바로 아들이기 때문이야. 제대로 가르쳐야 해. 정호의 말에 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강 사장이 지지를 표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정호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 이모도 정호의 계획을 듣고 걱정했습니다. 제부 정말 괜찮을까요? 박 이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에는 노동법 위반 사항들을 신고했죠. 제보서를 작성하면서 정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정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민수의 회사에 세무조사와 근로감독이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민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뭐가?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국세청이랑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은이는 더욱 당황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지은이가 민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직원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회사는 거액의 추징세와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총 15억 원이었죠.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회계 담당자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대출을 알아보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죠.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지은이의 아버지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아버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뭔 일인데? 이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이 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두 번째 수를 뒀습니다.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익명으로 회사의 재무 상황을 알렸던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와 함께 말이죠. 거래처들이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강 사장도 정호의 부탁으로 업계에 소문을 냈죠. 정호야, 업계에서 Y커머스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 정호가 물었습니다. 위험한 회사라고 하네. 거래하지 말라고 하고. 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정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Y커머스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거래처들의 대금 지급 조건도 까다로워졌죠. 회사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은이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다. 이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투자하신 돈도 있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포기했다. 더 이상 지원은 못하겠어. 이 회장의 말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울며 간청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도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죠. 어떻게 하지?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호는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투자한 1억 5천만 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한 변호사와 함께 민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야말로 정호의 진짜 목적이었죠.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소송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소송은 승산이 높아요. 그래? 정호가 물었습니다. 네, 투자 계약서와 증거들이 명확해요. 한 변호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좋아. 제대로 해보자. 정호가 결심을 다졌습니다. 박 이모도 정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제부가 옳아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죠. 박 이모가 말했습니다. 연이은 타격에 민수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대표님, 저희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직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도 못 받는데 어떻게 일해요? 직원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직원들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직원들을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민수는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민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아버지도 더 이상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해.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너무 힘들다. 지은이의 목소리에도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확실한 사업에만 투자하세요. 지은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민수야, 현실을 받아들여. 지은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민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온 것이죠. 이혼 서류를 보며 민수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지금 나를 떠나면 안 돼.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지은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이미 늦었어. 아버지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셔. 지은이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은 뭐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추억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내도 사업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헛된 꿈이었나? 민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했고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압류되었죠. 39세의 나이에 민수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년 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서.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민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죠. 길거리에서 구걸하다시피 하며 살아가던 민수가 어느 날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정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아, 아버지?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다. 정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잘생기고 자신만만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에 가자. 정호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죠. 아버지 앞에 어떤 얼굴로 서야 할까?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정호는 민수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정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든 게 죄송해요. 아버지를 배신한 것, 돈을 빼앗은 것, 집에서 쫓아낸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민수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호가 더 물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망하게 한 거 알고 있지? 정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민수가 놀랐습니다. 내 회사를 망하게 한 게 아버지야. 국세청 신고도, 노동부 신고도, 거래처들한테 알린 것도 모두 아버지가 한 일이다. 정호의 고백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왜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수하려고 했어. 아버지를 배신한 너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했지. 정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10년 동안 준비했어. 정호가 확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아버지가 진짜 복수하려고 했던 건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 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를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 지난 10년 동안 너는 사람이 아니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부모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그런 내가 불쌍했어. 정호의 말에 민수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카페 사장도 부자의 대화를 들으며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런 아버지가 있다니. 카페 사장이 감동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정말 큰 사랑이었구나. 민수가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아냐? 정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그것은 새로운 회사의 설립 서류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정민컴퍼니, 정호와 민수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아버지가 20년 동안 경비 일하면서 번 돈, 그리고 너한테서 받은 배상금으로 새 회사를 차렸어. 정호가 설명했습니다. 새 회사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는 내가 될 거야. 정호의 말에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호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해. 정호의 말에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정호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다시 한번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정말로 끝이야.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민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본받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민수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어머니 순이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순이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가족은 1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 이모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죠. 민수야, 정말 많이 컸구나. 박 이모가 민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됐어. 가족이 다시 모인 게 중요한 거야. 박 이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아버지의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대했고 법규를 철저히 지켰죠. 대표님, 야근 수당 지급 명세서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고생했어요. 다들 힘들 텐데 늦게까지 일해줘서 고마워요. 민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민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죠.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민수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사업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상의했죠. 정호는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사장이 첫 거래처가 되어줬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강 사장이 격려했습니다.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년 후 정민 컴퍼니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예전만큼 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정직하고 투명했습니다. 직원들은 민수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거래처들도 신뢰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진짜 다르세요.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정호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너를 보니까 아버지 복수가 성공한 것 같아. 정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 이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제부가 최고야. 이웃들도 김 과장님 대단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순이가 남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몇 년 후 민수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호는 손자를 돌보며 행복해했죠. 할아버지, 사랑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정호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렸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민수가 매일 아침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 되었네. 순이가 기뻐했습니다. 정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가족을 되찾은 것이었죠. 강 사장도 자주 놀러와서 정호를 축하해줬습니다. 정호야, 내가 옳았어. 정말 대단한 아버지야. 강 사장이 감탄했습니다. 이웃들도 정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김 과장님처럼 살아야지. 이웃 아주머니들이 말했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어느 날 민수가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후배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정호는 뿌듯했습니다. 정민 컴퍼니는 계속 성장했고 직원들도 늘어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했죠.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요. 직원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민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이모는 정호 부부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제부가 정말 현명했어요. 박 이모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덕분이에요. 순이가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호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정호의 지혜를 배우려 했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다른 부모가 물었습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사랑으로 돌아와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부모가 감탄했습니다. 정호는 이제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이긴 것이었죠. 민수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정호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민수는 앞으로도 부모님을 모시며 살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손자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왜 중요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거예요? 손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맞아. 부모님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란다. 정호의 말에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정호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치유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정호와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죠. 정호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고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